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알려진 불멸의 문학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컨텐츠로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음미하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은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집필된 작품으로 그의 대표적인 상징주의적 요소와 현대 문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부터 1924년까지 생존하였던 작가로서 그는 20세기 초 독일어권 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독일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카프카는 주로 인간 존재의 불안, 소외, 고립을 주제로 한 작품을 썼고 그가 창조한 세계는 종종 비합리적이고 꿈같은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현실로 묘사됩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인간의 고통과 무력감, 사회적 억압을 다루며 종종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변신, 심판, 성 등이 있습니다. 카프카는 생전에는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은 사후에 세계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작품은 카프카의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안, 소외, 존재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적 억압을 주제로 한 것으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요제프 K가 자신도 모르는 범죄로 기소되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와 그 속에서 내뿜고 있는 심도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줄거리.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 작품의 시작에서 주인공 요제프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된 이유나 범죄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요제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결심합니다. 기소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지만 그 과정은 점점 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법정과 변호사. 요제프는 사건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변호사는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법정 내에서 사건을 다루고 요제프는 이 과정에서 점점 혼란을 겪습니다. 법정은 점차 추상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띠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의 노력은 점점 더 허망해집니다. 법정에서의 절차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요제프는 점점 더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요제프의 삶과 주변 사람들. 요제프는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의 고독은 깊어집니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은 그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거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대합니다. 요제프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점차 법정의 불합리한 절차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법정에서의 진행과 결말. 작품 속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요제프는 점점 더 법정의 비합리적이고 혼란스러운 절차에 휘말려들게 됩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가 만나는 법정은 더욱 이해할 수 없고 심판은 끝없이 뒤로 미뤄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요제프는 여러 차례 법정을 찾아가지만 모든 시도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법정의 판결을 받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2. 요제프의 기소와 그 의미. 작품의 시작에서 요제프는 자신이 기소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기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기소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인 인간 존재의 무력함과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요제프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점점 더 상황은 혼란스러워지고 그는 법적인 절차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 점에서 카프카는 개인이 사회와 국가라는 큰 체계 안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시사합니다. 3. 법정과 사회체제의 비유적 의미. 요제프가 겪는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법적 과정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법정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꿈의 속성을 지닌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 법정은 하나의 비유로 인간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 맞닥뜨리는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요제프는 그곳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돕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사회는 그를 무시하고 법은 그를 단지 사건으로만 취급하며 이는 인간이 무수한 제도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 존재의 소외와 인간의 무력감. 작품 속 심판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간 존재의 무력감과 소외입니다. 요제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점점 더 사회의 규범과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려 하지만 그 심판의 의미와 과정은 끝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감정적, 정신적 혼란은 그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소외된 상태임을 상징합니다. 요제프의 투쟁은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고립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카프카의 철학적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5. 종교적 철학적 해석. 작품 속 심판에서 묘사되는 법정과 요제프의 처지는 종교적 또는 철학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종종 신의 존재, 인간의 죄, 구원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하는데 심판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요제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구원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고독과 절망은 신적인 구속을 기대할 수 없음을 혹은 신조차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또한 요제프의 죽음은 존재의 무상함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인간이 겪는 궁극적인 고통과 소외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심판의 주요 내용은 요제프가 이유도 모른 채 기소되었고 그로 인해 법적 절차와 혼란 속에서 고립되고 무력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불합리한 제도와 권력,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절차 속에서의 고립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카프카의 심판은 인간 존재의 무력감과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적 체계와 법적 절차 속에서의 소외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카프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에 갇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해지는지 보여줍니다. 요제프의 끝없는 투쟁은 결국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는 인간이 마주한 존재의 본질적 불안정성과 억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카프카의 심판은 단순히 개인의 고난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